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미국,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 역시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지난 27일 아시아 축구 연맹은 말레이시아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아시아 2차 예선 조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FIFA 랭킹에서 28위로 이번 대회 출전국 중 네 번째로 높아 일본 포토로 C조에 배정, 중국,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괌 1차 예선 승자와 맞붙게 되어 비교적 무난한 조편성을 배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편성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저마다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는 진행되고 조 1위만 3차 예선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우리는 C조 경쟁팀들에게 상대 전적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 원정에 있습니다. 중국이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거친 플레이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11월 21일 중국 원정을 치르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2달 후면 2023 아시안컵이 열려 자칫 중국전에서 주축 선수들이 심한 부상을 당한다면 아시안컵을 뛰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아시안컵 우승을 공약으로 내건 클리스만 감독의 계획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K리그 소속 선수들은 11월 말이면 시즌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속팀의 피해가 조금은 덜하겠지만, 유럽은 한창 시즌 중이라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한 김민재를 필두로 PSG 이강인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을 비롯 분데스리가에서 활동 중인 우리 선수들에게 이 시기의 부상은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 B조에 들어간 일본은 같은 조에 북한이 속해 평양 원정길에 나서야 한다는 대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평양 원정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데요. 일본은 과거 2011년 11월 15일 2014 브라질 월드컵 2차 예선 평양 원정에서 0대1로 패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보안을 이유로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고려호텔 내에서도 층과 층 사이 이동을 제한해 팀 회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그 외에도 상식 밖의 엄격한 규제로 선수들이 무서워 2명이 같이 잤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극에 이른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응원도 일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스포츠 신문 니칸 스포츠는 조추첨이 나오자 12년 전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C조 1위로 한국이 유력한 가운데 조 2위를 두고 태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중국은 이번 조추첨 결과를 받아들고 한마디로 망했다는 표현이 언론 지명과 온라인을 대부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홈에서 무더운 기후에 많이 뛰는 축구로 중국을 무너뜨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 태국도 중국에게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포츠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줄보오바는 이번 조편성이 좋지 않다며 중국 대표팀은 요행 심리를 벌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가 전하는 요점은 한마디로 C조에서 절대 1강인 한국은 포기하고 태국과의 결전에 올인하자는 것인데, 만약 중국팀이 사우디나 호주 같은 팀과 편성됐다면 한번 붙어볼만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22승 12무 2패를 기록, 현실적으로 중국이 승리하기는 어렵기에 조 2위까지 3차 예선에 진출이 가능하니 태국과의 2경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팀은 태국이나 싱가포르 혹은 괌 같은 팀이 행여나 한국팀과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승리를 하여 중국 이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 심리를 버리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확실히 이겨 경우의 수를 없애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 역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世界杯预选赛亚洲区36强的抽签也已经出炉了，中国队在亚洲可是真的没有背景没有地位，结果咱们作为第2档次的球队，第1档抽中了韩国队，这可是亚洲顶尖强队，第3档抽中的泰国队和第4档抽中的潜在的新加坡队也都是他们同档次中实力明显偏上的球队，可以说中国队在36强赛中彻底的落入了死亡之组。那这个36强赛啊，接下来将在11月份开战，每组4个球队只有2个晋级名额，第3名是没有晋级名额的，所以在这个小组中韩国队基本锁定1个名额的情况下，中国队必须血拼泰国和新加坡，一定要拿到这个第2名的位置，才能够晋级明年的18强赛。 왕이는 이번 조추첨 결과를 보도하며 11월 중국이 태국팀을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왕이의 보도 역시 요약하면 한국팀은 포기하고 태국에 올인하자는 것인데요. 중국이 2026년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2차 예선에서 조 1위가 유력한 한국은 이기기 힘든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을 비롯 황희찬,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로 이어지는 유로파들을 상대하기는 버겁기에 무조건 조 2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11월 16일 저녁 12시에 열리는 태국과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있는데요. 死亡小组或许说对于中国队来讲，在世界杯抽签的这条道路上，无论怎么抽，它都有可能会是死亡小组。我们第一档抽到了韩国，第二档是咱们，第三档则是老对手泰国队，第四档需要等到10月份才会知道最终结果，将会是新加坡和关岛之间的胜者。新加坡我们打他们也没有说那么的轻松，有朋友在抽签结果出来之后就说啊，中国队提前备战2030年，备什么2030年？先打了再说。可能我们会输啊，但是一旦对阵泰国队的2场比赛我们都能拿下的话，那就会有一个非常好的位置。所以前2名出现，最重要就是灭掉泰国队。加油吧，中国队，加油！哎，有没有人可能万一把韩国队拉下水？哎。 바이두는 중국팀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귀하 선수들을 적극 중용해야 한다는 란시웅페이 축구 해설위원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란 위원은 이번 조추첨을 통해 중국의 전략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김민재의 몸값이 중국 선수 6명의 몸값과 같으며 손흥민을 비롯 유로파들의 질비한 한국팀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한국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잡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아시아에도 8.5장으로 늘었기에 유로파가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귀하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쓴다면 충분히 다른 나라를 잡고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 중국 축구팀이 2026년에 또다시 죽음의 조를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조 1위까지만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절대 1강 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태국과 싱가포르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죽음의 조가 재현됐다고 보도한 매체는 사실상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승산이 없어 흔히 말하는 공안증에는 공감이 가지만 이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팀을 만나도 승산이 없어 걸핏하면 죽음의 조가 되는 중국 축구 현실에 대해 앞으로 풀어야 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추첨 결과를 본 중국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태국도 못 이기면서 월드컵은 무슨 싱가포르는 이길 수 있을까? 한국에게 지면 공안증, 태국에게 지면 너무 더워서, 싱가포르에게 지면 너무 습해서, 괌에게 지면 너무 멀어서. 한국이랑 할 때는 죽기 살기로 수비만 해야 할 듯. 태국에게 발리고 끝날 듯. 중국은 맨날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C조에서 한국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국가도 힘들다고 한다면 그냥 국내에서 놀아야지. 한국은 손흥민 안 나와도 중국을 바를 듯. 한국과 태국팀의 최종 예선 진출을 축하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무섭다 쳐도 이제는 태국까지 무서워해야 함? 중국에게 약한 팀이 어디 있어? 어느 조를 가더라도 죽음의 조 아닌가? 한국은 확실히 올라가고 남은 자리 놓고 중국과 태국이 싸우겠군. 1번 포트의 아시아 1강 한국이라니 끝났네. 한국이 이기는 것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조 2위 하는 것이 현실. 우리에게 피파 랭킹 80위 중국은 무서운 상대입니다. 그들은 골을 넣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의 발목인대와 무릎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